1번은 공경 문제였어요. 그쵸? 네. 공경. 자, 만약에 마이너스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뭐부터 하면 돼요? 플러스 먼저 다 뒤져본 다음에 덤비셔도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30도랑 330도가 이미 갈려요. 왜? 30도는 여기고 330도는 여기야. 답은 찍어도 몇 번과 몇 번 중에서 찍어야 돼? 2번과 3번 중에서 찍어야 돼. 딴 거 찍었으면은 뒤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보면 돼? 사실 4번 딱 보는 순간 이미 끝나 있어. 390도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 더 갔다. 그럼 누가밖에 안 돼? 3번밖에 될 수가 없더라. 그치?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요. 이 문제는 좀 많이 봤죠? 이제 맞나요? 둘레라고 해서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이거 호의 길이 아닙니다. 그쵸? 네. 그래서 2R 더하기 R 세타가 결국 24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R 자리에 뭘 넣어달라는 거야? 결국 4를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8 더하기 4 세타가 24이기 때문에 세타는 4가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둘레니까 제발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됐나요? 자, 그 다음 역함수라고 돼 있어요. 분명 문제. 그냥 지수함수로 푸셨으면 다 틀렸을 겁니다. 아마. 됐죠? 역함수예요. 분명히.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역함수로 바꾸는 거. 바꾸는 거는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먼저 넘긴다. 됐나요? 그러면 x-1이라는 친구는 로그의 정의를 이해서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로그 2의 y-2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 그래프는 점근선은 현재 여기가 0 되게 하는 친구인 2 됐나요? y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맞나요? 네. 그리고 양수 1보다 크네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리는 순간 이제 문제 확인.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다 맞고요. 2번 x가 증가하면 y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죠? 네. 수초를 배우신 분들은 이 위로 올라가면 증가,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3번 3,1 넣어보시면 되고요. 맞나요? 네. 4번 4, 4보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5번 x는 2보다 큰 왜? 정의 때문에 로그 정의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달라. 자, 7번 4096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4096이라는 친구는 2의 13제곱인가요? 12제곱인가요? 그러면은 뭐 얘는 이미 끝났네요. 2의 마이너스 12제곱에 n분의 1이네요. 맞나요? 네.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12제곱이 뭐가 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누가 자연수 돼야 돼? 얘도 자연수 돼야 돼. 얘도 자연수 돼야 돼.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뭐의 약수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12의 약수인데 어떤 것만 가져와야 돼? 음수만 가져와야 돼. 음수만.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까지 총 몇 개? 6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발 시스템화 좀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도 안 하는 놈들이 있는데 무조건 나온다 했잖아. 매 학교마다 지금 하나씩은 던지고 있다고 최소. 자,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판매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8년 만에 6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몰라. 근데 그 전체 비율을 내가 만약에 R%가 많이 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R%씩 점점 증가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나는 A에다가 그냥 R만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건 무슨 말이야? 그냥 증가한 양만 얘기한 거야. 실제적으로 나는 원래에다가 R%가 추가돼서 난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하나 10,000원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 조금 잘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 12,000원에 팔겠지. 당연히 2,000원에 팔지도 않을 거라는 거야.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원래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얘는 1 플러스 R에 8제곱 8년이 흘렀다. 8년이 흘렀더니 전체 원래 A의 몇 배가 되었다는 거야? 6배가 되었다. 이렇게 식을 먼저 잡고 해야 된다는 거야. 잡고. 자, 그래서 A랑 A는 날리게 되고요. 됐나요? 네. 그리고 양변 뭘 취해서? 로그를 취해서. 선생님 사실 저 1 플러스 R 너무 까다로운데요. 까다로우면 잠깐 뭐로 하면 돼? 그냥 T로 취하세요. R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준우가 뭐 낚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낚이지 않았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8은 뭐 의미 없고요. 얘가 얼마냐면은 얘랑 얘 더해달라는 거예요. 얘랑 얘 더해달라는 거예요. 맞나요? 로그의 덧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0.8이 되는데 8로 나눠버리면 로그 1 플러스 i 뭐가 되냐면 0.1인데요. 그 0.1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에 보시면은 로그 1.25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r이 결국에 1.2599 돼야 되는 현실이 됐고, 맞나요? 그럼 얘는 r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0.259인데요. 참고로 r %였어요. 퍼센트 맞나요? 네. 제가 여기서 사실 오류를 범했어요. 아마 100% 답이 눈치는 못 채셨을 거예요. r은 %이기는 원래 사실 누가 있어야 되는데 100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왜? 30%면 사실 어떻게 했어? 100분의 30 이렇게 얘기했었고, 맞나요? 그럼 선생님 여기 왜 100 안 달았어요? 귀찮아서요. 일단 귀찮아서요. 됐나요? 그럼 원래는 이 r은 누구라는 거야? 이 r%랑 얘랑은 다른 놈이었다라는 거야. 맞나요? 네. 그럼 얘 잠깐 r'이라고 해본다면 r'이라고 얘기해본다면 r'이 뭐가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r에다가 뭐 곱한 거야? 100을 곱한 거야. 왜? 100분율이니까. 그래서 r 구해놓은 거에 100을 곱해놓으면 25.9%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준다고. 이 문제 이렇게 낚이기가 쉬워요. 오히려 1.259 적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아니면 125.9%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생각보다 이거 많이 낚이니까 조금만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칭이동 평행이동인데요. 이 친구는 안 봐도 비교해요. 그렇죠? 자, 얘는 조금만 수정하면요. 2에 1-x-2인데요. 맞나요? 얘는 네. 무엇을 했을까를 조금 먼저 조사해보자. 무엇을 했을까? 얘는 기본적으로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쪽 대칭을 하고? y쪽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미 틀렸어요. 왜? 글러먹었어. 왜 글러먹었어? 밑이 3이면 이미 글러먹은 거야 사실은. 맞나요? 네. 왜? 우리는 얘 역함수를 구해보더라도 밑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밑은. 맞나요? 로그 2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글러먹었다는 거야. 얘는 글러먹었어. 근데 얘가 문제야. 얘는 문제 안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거는 전체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전체의 부호가 바뀐 건 사실 누구 쪽 대칭이냐면 x쪽 대칭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y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예요. 됐나요? 네. 근데 얘가 문제죠. 자, 이 친구가 많이 낚이기가 쉬운데 일단 y쪽으로 5만큼 이동한 건 이제 무시할게요. y쪽으로 5만큼 이동 무시할게요. 저는 이 친구만 자세히 볼 건데 2에 마이너스 x고요. 그쵸? 네. 이 3이라는 친구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3은 로그 2에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 1제곱이잖아. 어차피 1제곱이란 말이야 얘가. 근데 로그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꿔도 되는 밑변환 때문에 그 어떤 성질 때문에 그 로그 성질.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 로그 2에 3 이렇게 바뀌어요. 이 친구만 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 바뀔 수 있다는 정의는 무슨 말이냐면 얘도 2고 얘도 2란 말이야. 그러면 묶어서 적어보면 어떻게 돼? 2에 로그 2에 3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네. 참고로 로그 2의 3도 실수예요. 무리수거든요. 무리수. 왜? 로그 2 있고요. 로그 3 있으니까 밑변환 해보려면 사실 값이 있다는 거야. 됐나요? 분명한 무리수예요. 실수가 맞아요. 그럼 평행이동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는 평행이동인 거야. 대칭이동도 있긴 하지만 평행이동도 있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수함수 앞에 어떤 그냥 다른 숫자 딱 붙어있다. 걔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얘 평행이동했구나.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는 거야. 이런 문제도 많이 낚이게 되고 바이블 같은 데도 이런 거 되게 강조를 좀 해놨습니다. 사실. 됐습니까? 이것도 조심해서 안 낚였으면 좋겠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쉬운데 왜 디귿리그를 자, 4단면 얘기할 때 세타는 기본적으로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270에서 360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각은 사실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몇 바퀴 돌았냐의 표시를 왜 안 하냐 이거지. 왜 안 하냐 이거지. 단 이때 n은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정수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3분의 1을 하더라도 3분의 1 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아니 뭐야 2분의 파이죠? 2분의 1 파이 플러스 3분의 2n 파이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 플러스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에 0 넣어보면 90부터 120 이란 수가 되기 때문에 2, 4분면이 먼저 나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n에 1 넣어보면요. n에 1 넣어보면 90에다가 120 더한 거야. 90에다 120 더하면 얼마야? 210이죠. 맞나요? 210에서부터 여기 1 넣으면 3분의 4 파이 됩니다. 맞나요? 3분의 4는 얼마? 22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n에 3 넣으면은 2 넣으면은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 맞나요? 240도 90에다 240도 하면 330 맞나요? 여기도 해보면은 2 넣으면 360 맞나요? 계산하면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찍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진 문제, 원래 없어야 되는 문제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됐나요? 근데 낸다고. 그때 낸다고. 됐죠? 교육 과정에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요건데요. 자릿수. 근데 자릿수는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문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배워요. 소인수분해 배우면은 뭘 얘기하냐면 자릿수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해. 지수법칙, 2학년 때 지수법칙 하면서 자릿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자릿수 어떻게 따졌냐면 10의 거듭제곱이 몇 개 나오냐에 따라서 자릿수가 계속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야. 그것처럼 얘는 반대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는 있어 사실. 이유는 낼 수 있는 이유는. 근데 원래 안 내야 되는 거지.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내용에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교과서도.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얘는 구하기 힘들어요 원래. 여러분 하실 거예요? 2의 11제곱 아시잖아요. 그쵸? 얼마? 아까 4,096의 절반이니까. 그치? 2048. 그치? 2048 게임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 친구분의 1이야. 그럼 과연 그거를 내가 0. 얼마일지를 찾아 볼 수는 있어. 어떻게? 나눠요. 2의 11제곱 곱하기 5의 11제곱분의 5의 11제곱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원래 이 방법이에요. 원래는 이 방법. 근데 너희가 원해 안 해? 안 원해. 왜? 5를 11번 곱할 거야? 5만 4번 곱해도 625야. 4번 곱한 거에 4번 곱한 거라는 거는 625의 제곱을 의미하고요. 거기에다 125를 곱해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로그로 바꿔보는 거야. 로그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 얘는 큰 수를 계산하는 것을 큰 수를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얘가 대략 얼마에 가까운 수인지를 좀 찾아보는 거야. 얼마에 가까운 수인지. 그러면 얘는 11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맞나요? 마이너스 11 곱하기 로그 2가 아마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15번 보시면 0.3010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곱해야 돼요. 3010 해가지고 곱하시면 되거든요. 됐죠? 11이니까. 그래서 0, 1, 1, 3, 3 소수점은 4자리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달라요.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안 나와요. 마이너스 2.1만 나와요. 원래 이게 어떤 의미라고? 괄호의 의미입니다. 마이너스는.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할 때 소수는 항상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하기 1 빼기 1을 작업을 해줍니다. 더하기 1 빼기 1 작업하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0.3110과 1을 더해서 0.689가 됩니다. 아마 저보다 계산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먼저 만들고 나면 자,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어떤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 당연한 걸 얘기해 보자고. 자, 마이너스 4라는 건 사실 10에 마이너스 4제곱에 로그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맞나요? 네. 그리고 얘는 뭔지 몰라요. 그냥 로그 알파라고 해보자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럼 얘는 사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10의 4제곱분의 알파라는 로그 값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요 성질에 의해서 됐나요? 알파의 범위는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부터 10. 왜? 그래야 여기 로그 10에 어떤 수가 0. 얼마로 찍힐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혹시? 네.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로그 알파가 지금 0과 1 사이여야 돼. 그럼 10을 달아주면 어떻게 돼? 알파는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생각해봐. 10의 4제곱분의 어떤 수야? 한 자릿수야 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야. 한 자릿수야. 그럼 얘 소수점 하면 어떻게 돼? 0.000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얘 소수간에 몇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넷째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n은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있다고. 맞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소수할에 대해서 몇째 자리인가는 바로 여기 있는 정수분 보고 찍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는 소수점 아래에서만, 위로 갈 때는 다른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보자고요. 그거는. 됐나요? 자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n이 4인분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최고 자리 숫자도 구해달래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어차피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랑 누구 사이일까? 즉 이 알파가 어떤 숫자 사이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됐나요? 아 당연히 0이 아니라 이 사이죠. 689라는 친구는요 됐나요? 네. 로그 4가 얼마예요? 로그 4는 2 로그 2죠. 네. 로그 4는 2 로그 2라서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0.602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로그 5는요 1 마이너스 로그 2이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0.699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 로그 4보다는 조금 크고 로그 5보다는 조금 작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얘를 내가 지금 뭐로 줬다고? 잠깐 로그 알파라고 줬단 말이야. 맞나요? 네. 로그 알파. 그럼 이 알파는 범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랑 5 사이. 맞나요? 그럼 얘 4. 얼마라는 거야? 4. 얼마라는 거야? 4. 얼마라는 거야? 그럼 최고 자리 숫자는 4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문제가 조금 킬러 문제처럼 나온 거죠. 없어졌습니다. 8이에요? 네, 8. 일단 뭐저 17번 같은 경우는야 뭐 넘기죠. 17번은 대신에 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떤 거? 네. 그냥 세제곱근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이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다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세제곱근이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냥 만약에 지금 실수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 마이너스 3이고 얘는 설마 2다, 4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어떻게 넣어야 돼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넘긴 다음에 무슨 분해? 임수분해 통해서 x를 다 구하는 3차방 형식, 4차방 형식을 풀이해야 된다. 요것도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9번 아주 쉬워요. 그쵸?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를 A로 두고? 당연히 이 친구를 A로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친구를 A로 두고. 자, A로 두면 이 친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얘 제곱에서 2를 뺀 친구가 된단 말이야.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활용이에요. 그래서 y는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식을 둘 수 있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2차 함수를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디까지 가버려? 완전 제곱식까지 달려가 버린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됐나요? 네. 그래서 범위를 찾아보면은 오케이 1,1부터 오케이 최소값은 1이요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왜 틀렸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 A라는 친구를 조금 연구를 해봐야 돼요. A라는 친구는 5의 X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를 의미했어요. 맞나요? 둘 다 양수 맞아요? 틀려요? 양수 맞아요. 양수 맞을 때는 우리는 산술기하라는 전설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없어지면서 A라는 친구는 얼마 이상이라는 거 보면 볼 수 있는 거야? 2 이상.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A 자리에 뭘 넣었을 때가 최소값인 거예요? 사실은 2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고. 맞나요? 네. 근데 선생님 X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야. M은 이렇게 구한다 쳐요. 맞아요? X는 어떻게 구해요?
그럼 이 2는 언제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야. 산술기하에서 우리가 등호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개의 수가 어떨 때? 같을 때. 즉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 사용할 수 있고 5의 x제곱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5의 2x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제곱이 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x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0이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세 문제 할게요. 네. 21번 틀렸어요. 잘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자, 곱셈 공식만 아시면 이거는 거저먹는 문제 맞나요? 네. 곱셈 공식만 아시면 자, 기본적으로 사인 저는 x랑 c로 이제 추격해서 좀 적을게요. 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을 먼저 구해봅시다. 사인 제곱도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얼마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분의 1은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분의 8은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되고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9분의 4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인데 얘도 곱셈 공식 혹시나 만약에 점검이 좀 덜 되셨다면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례대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됩니다. 27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3분의 1 계산해가지고 27분의 13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굉장히 쉽잖아요. 뭐 쉬워요. 23번. 자, 이번에도 역함수네요.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이거에 역함수가 있더라. 얘를 그냥 f라 가정하면요. f 인버스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됐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교점의 좌표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의 좌표가 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f가 만나려면 예를 들어 f를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됐나요? 네. 그러면 f 인버스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네. 그러면 항상 이 두 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왜? 만났으니까. 그리고 뒤집어져도 똑같으니까. 맞아요? 원래 역함수의 정의는 뭐야?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꿔도 똑같은 건 사실 얘밖에 없다는 거야. 항등함수.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몇 콤마 몇이냐 하면 바로 나온 거예요. 0,0과 2,2를 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0,0을 먼저 대입하면은 0은 a의 0제곱 더하기 b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그 다음에 2,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인가요? 잘못 적었네요. 그쵸? 2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a제곱은 3이기 때문에 a는 루트 3만 적어야 돼. 왜? 지수함수의 빛은 항상 양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마지막 25번. 25번은 이제 얘도 최대체수 문제죠? 자, 1부터 x가 125 사이에 있을 때 y는 로그 5에 5x 곱하기 로그 5분의 1에 25x 플러스 왜 이렇게 기냐? 5 로그 5의 x 더하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자, 그럼 한번 보면 이 친구부터 좀 보면은 당연히 로그 공식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5의 5 더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5분의 1 꼴보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를 꺼낼 거야. 됐나요? 어차피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로그 5의 25 더하기 로그 5의 x 다음에 5 로그 5의 x 더하기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뭘 치환할 거야? 얘로 치환할 거야. 얘를 잠깐 a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정리할게요. 1 플러스 a 2 더하기 a 더하기 5a 더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3a 2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0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2차 함수 만났네요. 또 한 번 2차 함수 만났네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해가지고 마이너스 a-1의 제곱 플러스 9라고 일단 나타내고 뒤집어서 짠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 안 따진 범위는 뭐야? 이 a라는 녀석의 정의역은 도대체 누구냐?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양변에 로그 5를 취하면 a가 되는데 부동호의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밑이 1보다 큰 녀석일 때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그 5를 취하게 되면은 0이 되고 로그 5를 취하게 되면은 3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느냐? 0부터 3까지. 그럼 당연히 9가 최대값이네. 그럼 3일 때 최소값이네. 그래서 3을 넣어서 찾아내면은 5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